시간에 잠시 멈춤 그린라이트를 꺼줘. 마녀사냥 공식 탑라인입니다. 탑 칼럼니스트 박정원 씨. 저런 표정 참 갖기 힘든데요. 모든 것에 무관심한 표정. 한혜진 씨. 예.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업되어 계시는 탑게이 홍석천 씨입니다. 네, 그리고 신이 내린 목소리죠. 그렇죠. 예. 탑 곤충 거미. 그리고 탑셰프 강래호. 허미 씨. 마녀사냥 출연한다니까 주위에서 뭐래요? 다 걱정을 하셨어요. 저도 걱정을 했고. 왜 늘 걱정을 하시지?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이렇게 농담을 잘 못해요. 제 앞에서는 그래서 친구들도 눈치를 보거든요. 프로그램 보는 건 되게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겁이 났어요. 정말. 뭘 겁이 난 여자가 제가 화를 이렇게 내게. 구멍 빵빵 뚫린 옷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고 강남역에 앉아있는데. 저렇게 생긴 건물 알아. 본 적 있죠? 그래 같은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아니 남자는 많이 만났었잖아요. 많이는 안, 아니 왜 많이는 안 이래요? 만났어요. 아이 왜 이래 선수끼리. 저 통틀어서 무슨 3명. 선수야? 동트러 3명. 세 명? 네, 3명만. 오래오래 만나.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입에 담는 건 좀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편이다. 것 같아요. 어떡하지? 되게 미안해지네요, 되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혜진 씨가 되게 부럽거든요. 자, 슬픈 좋든 거쳐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제가 마녀사냥 모니터를 해가지고 확신을 얻었어요. 이거는 웃기다. 영원히 웃겨요. 제가 시키고 형이 연기하는 게 제일 퍼펙트한 것 같아요. 맞아. 거미 씨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는데 신동엽 씨가 한번 낮에는 이기고 빡! 밤에도 이기고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어, 지금. 계속 생각하고 개발. 낮에는 대화할 때 오빠한테 하지만 이겼는데 오빠! 왜 이래 진짜! 밤에는 지고 오빠 낮에는 지는데 오빠 몰라. 그냥 오빠 돼. 밤에는 이기고 낮에도 지고 오빠 몰라. 밤에도 지고 모른다니까. 감성적이다. 되게 돌아왔는데 되게 뭔가 그래. 이상하다. 네, 또 이상하다. 아니 부끄러우니까. 돌아 눕는 거네. 돌아 누웠잖아요. 아이 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낮저 밤저 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좀 세게 생겨서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 거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져주는 편이에요. 아니 그 검이라는 느낌 자체도 곤충의 느낌 자체도 약간 한무파탈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 잡으면 절대 안 풀어지고. 아, 이름이 영감수가 되게 이름이 거미야? 세게 만든, 이미지를 더 세게 만드는 개미로. 아니야. 개미 기타리스트 있어요. 기타리스트 개미. 좋아하시면. 네, 거미 씨가 이렇게 이름이랑 또 이미지가 좀 센 느낌이랑 달리 또 이렇게 따로 만나 사석에서 눈물 보면 많고. 되게 여성스럽고. 네. 전 개인적으로 이게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뭐요? 그래서 김은국 선배님이 가끔 헷갈리셔서 거미의 노래입니다 해야 되는데 친구의 노래입니다. 거미라 주세요. 제가 방송국에서 우연히 만나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제 저를 잘 모르셨어요. 그때 신인이어서 제가 거미예요 이랬더니 으아 이러면서 진짜 소리를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도망가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미안하셔서 그랬나 보다. 아, 근데 되게 좋으세요. 아까 사연 중에 요즘 여자들이 대시를 많이 하나 봐요. 먼저. 남자한테 먼저 대시한 적 있으세요? 하나는 내가 했는데? 어? 그러지.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뭐 계속 술을 사줘요. 아니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사람. 결국 말은 누가 한 거야? 말은 내가. 저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술 마시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별로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강래호 씨는 어렸을 때 먼저 대시하는 편이었어요? 네, 저는 항상 먼저. 카리스마. 근데 뭐 상대방이 싫다고 거절을 해도 앞치마를 벗고 나가지고. 앞치마를 벗고 내 앞으로 다가오세요. 아직 뭐 저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고 크게 마음이 아프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맞아요. 아 그게 중요해요. 그런 내공이 있으면은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지죠. 남자 박정훈인데요. 저 아는 친구가
버스가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 걸려 잠깐 섰는데 버스 뒷자리에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뚝뚝 친 다음에 밖에서 이거 열어보라고. 대박이다. 잠깐 내릴래요? 저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이랬대요. 그래서 그날 되게 좋았다고. 그날만? 되게 좋았대. 그날 끝까지 좋았대? 아니 좋았대. 뭐 그 창문으로 내린 거야 아니면 내렸대요. 아니 보통 이렇게 내릴래가 마음에 드는데 그럼 보통 최류주의 같은 거 이렇게 뿌리는 거야. 아, 근데 대단한 용기긴 하네요, 정말. 근데 왜 내렸어요? 물어봤는데 아니 이런 경험 처음이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내렸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 이원 생중계했던 강남역 모태솔로. 어이구. 네, 도착했습니다. 되게 귀여워. 아, 귀엽다. 지금 20살이고요. 성시경 씨 대학 후배라고 그래서 물리치료. 물리치료. 나 여기 좀. 오늘 박성기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으면 무조건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그 사연을 듣다가 이 사랑은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린라이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끈다 1번, 안 끈다 2번 눌러서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린라이트 꺼줘 사연 주시죠. 25살 졸업한 여대생입니다. 1년 좀 안 된 27살 남친과는 성격도 잘 맞고 모두 잘 맞아요. 요즘 취업 힘들다는데 졸업도 전에 괜찮은 회사에 입사한 능력자고요. 근데 얼마 전 오빠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오빠 가족들을 보게 됐어요. 아직 편하게 연애 중이라 서로 집에 오픈 안 하고 만났거든요. 그날도 그냥 후배라고 하자고 했는데 오빠 친구가 말실수해서 여자친구인 걸 아시게 됐어요. 얼떨결에 오빠 부모님이랑 동생 여친과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오빠가 제 자취방에 뭘 잔뜩 들고 온 거예요. 오빠 어머니가 반찬을 많이 하셨다고 저랑 나눠 먹으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저희 둘 다 자취하거든요. 좀 당황은 했지만 감사했죠. 오빠한테 전화해달라고 해서 잘 먹겠다고 인사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엔 요새 과일이 맛있다면서 또 보내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만난 경험이 없어서 편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카톡 친구 추천에 오빠 어머님이 뜬 거예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사진 때문에 기절할 뻔했어요. 졸업식 날 얼떨결에 오빠 어머님이랑 둘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상태 메시지가 예쁜 큰아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날 이렇게 보시진 않았나 보다 해서 안심 반 부담 반 정도였죠. 새애기. 그런데 주말에 데이트 중 오빠 어머님이 김치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같이 가긴 했는데 집까지 들어가긴 뭐해서 저는 몰래 오빠 차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오빠 어머님이 배웅을 나왔다 보신 거예요. 왜 안 들어왔어 하시더니 굳이 절 데리고 들어가서 저녁까지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체했어요. 내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는데 물론 예의는 지켰지만 인사하게 된 게 후회도 되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그날 정식으로 카톡 친구를 맺은 이후론 자꾸 메시지를 보내세요. 제 상태 메시지가 배고프다 해놓으면 뭐 먹고 싶냐고 해줄까? 그러시고 바쁠 때마다 왜 누가 괴롭히냐 몸이 지치냐 등등 답장 안 드릴 수도 없고 바쁜데 재촉하실 땐 난감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꼭 부탁할 게 있다고 보자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스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 마사지 받았어요. 이런데 딸이랑 꼭 와보고 싶었는데 아들밖에 없어서 속상했다면서 그리고 직원들이 따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울 큰 며느리 하고 코스별로 들어오는 직원마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은 학교에 있는데 지나다 들르셨대서 학교 앞 한식당으로 불려나갔어요. 근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신 거예요. 드라마의 한 장면. 며느라기 하고 소개하시는데 아유 됐던 대로 진짜 하얗네 아주 개티가 나네 이러시면서 저 없는 데서 이미 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선 아직 저 남친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그날 저녁에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솔직히 오빠 좋고 어머님도 좋지만 이건 좀 불편하다.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부담된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도 원래 늘 그런 분 아니라고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거고 딸 없이 아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대요. 사실
이해를 잘해주시는 거 가지고 더 불평하긴 좀 그래서 넘어갔지만 심지어 이번 구정에는 한정식 집에서 하는 가족 모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사양했는데 오빠 동생 여친도 온다고 그런 자리 아니라고 편하게 생각하라시길래 너무 거절하기도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할머님, 할아버님도 계신데 거의 며느리 소개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좀 놀란 건 오빠 동생의 여친분이었어요. 거의 그 집 식구처럼 어머님, 아버님 하더라고요. 오빠 동생보다 4살 연상이라 저보다도 1살 많은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보통 상대방 어른들은 늦게 알수록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전 결혼은 30 넘어 할 생각이고 편하게 둘이 연애하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 너무 부담되고요. 얼마 전엔 오빠랑 찜질방에 있는데 또 마침 근철하시며 오셨어요. 저랑 여탕에서 등까지 밀고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다며 좋아하시는데 전 엄마랑도 목욕탕 안 가거든요. 전 창피해서 옷 안 벗고 밀어드렸어요.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과해요. 매주 가자고 하셨어요. 동생분 여친도 오고 싶다고 했고요. 저번 주엔 제 보약도 보내셨고 친척분 계신 병원에 저희 커플 건강검진을 예약해 놓으셨대요. 산부인과 검진도 있어서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5월달 제 생일 어머님이 반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부담됐지만 사이즈도 맞고 오빠가 어른이 주신 거니 그냥 받으래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의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였더라고요. 이 귀한 걸 받을 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주 찜질방에서 어머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빠가 화를 냈어요. 꼭 그래야 했냐고. 딸 같고 이뻐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똥 씹은 얼굴로 매번 그럴 거냐고. 서운하셔서 우셨대요. 점점 오빠랑도 사이 나빠지는 것 같고 힘들어요.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은 먼 나라 얘기 같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아들만 둘인 집안에서 그래. 딸 같아서 반가운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남자가 27살, 여자가 지금 25살.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린라이트를 근데 끄진 저는 않았습니다. 진짜 못 끄겠는 게 저는 그 어머님의 어머님 마음이. 사이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남동생 와이프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용돈, 밥 먹을 때마다 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좋아하면 결국에는 이분이랑 결혼하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 보면은 어머님이 선을 안 넘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되면 나중에 헤어지는 문제는 어머님 때문에 안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결혼이 아닌 이상. 그럼 남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머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헤어지면 2명이랑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알아서 아휴 끝났나 보구나 연락이 안 와도 사실 불편하고 뭐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설명 안 해드린다고 해도 만약에 연락이 오시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여기다도 결국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긴 헤어지면 해요. 어머님이 카톡에 잘 가라 내 아가. 잔이, 잔이. 오늘은 그 아이가 생각나. 새벽 3시에 잔이. 자니 아가야 자니 얘 나가야. 내 등은 누가 밀어줬어? 실제로 자식하고는 헤어졌는데 어머님하고는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여자친구가 자꾸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 헤어진 그렇지, 여자친구가 그렇지. 계속 이쁜 거야. 그래서 너는 우리 아들이 왜 안 되니 이런 분들 맞아요. 근데 그럼 살면서 안 되죠. 좀 진지하게 사귄다 싶으면 거의 어머니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가끔 어머니가 서울 오시면 그때 보는 날인데 여자친구랑 마침 있으면. 같이 보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다가 어머니가 그러면 정이 드셔 얘랑. 근데 어른들이 다 그렇지. 매번 헤어지는 거야. 매번 헤어지고 매번 헤어지고 한 10번 넘어가니까 오빠가 포기해.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정말 서울 안 올라갈랜다. 정말 너무 죄스러운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맞아. 소개를 안 해주려다가 한 번은 내가 군대가 있을 때는 제 생일에 둘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한 거예요. 밖에서 그냥 아들 생일을? 나 모르게. 근데도 이렇게 나 제대하자마자 헤어지니까 그냥 친구가 된 거지 그 두 사람이. 그렇죠. 친구가 된 거지. 코드가 맞거든. 제 친구는 사귀었던 남자의 새엄마하고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새어머니는 심지어 이혼도 하셨어요. 어허.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랑. 아 그럼 여기도 헤어지고 여기도 헤어진 거야? 완전 남남이야. 언니 동생으로 그냥 지금 만나요. 아유 내 옛날 새남편 아들이랑 그때 안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겠니?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옛날 새남편.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
호의라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이란 그 호의가 받는 사람에게도 즐거운 것이었을 때야말로 그것이 호의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지금 좌불안석이고 그렇게 호의만은 아닌 상황으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계속 먹어 해서 준다면 배 터질 것 같고 이런데도 호의니까 계속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불을 끄진 않았잖아요. 이거 갖고 지금 당장 헤어질 수는 없는데 되게 많이 서운할 거는 남자친구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너 번호를 엄마한테 줘도 돼? 라는 얘기부터 아무것도 지금 이 친구의 허락이 있는 상태로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전화번호 주고 스케줄 알려주고 엄마 데려가야 되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럼 아니 왜 했는데 걔 학교 앞엔 왜 가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원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더라도 아들이 짜증을 내거나 아직까지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면서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은 아들은 지금 결혼 생각이 생각이 있는 것 있고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프로포즈를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렇죠. 정신 차려보면은 결혼을 맞잖아. 아들은 다 지켰잖아. 근데 이런 남자친구나 이런 남자친구의 어머니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목욕탕 남자끼리 목욕탕 가는 느낌이랑 여자끼리 가는 느낌이 또 다르다고 하던데. 잘 웬만해서 친해도 잘 같이 안 아니 가던데. 몸이 다르잖아. 맞아요. 몸 보여주는 거 별로 진짜 친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남자들은 사우나 가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거든요. 우린 가리죠. 근데 여자들은 알아도. 이렇게 오히려 수건을 모르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하고 알 아는 때는 사람들. 더 막. 아 그래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무슨 크긴 한데 그럼 어딜 가려요? 수건 한 장으로 전체를. 전체를 이 수건 한 장이 딱 이렇게 근데 앞에를 저도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놀랍네요. 아는 사람끼리 있을 때 오히려 더 가리고. 왜 그럴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엄마한테도 누드 상태를 안 보여주고 이제 가족 사이에도 내외하는데 얼마 만나지 않은 어르신한테 알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진짜 그래 부담될 것 같아. 완전 압박이죠. 근데 아니 남자는 예를 들어 아버님이랑 그럴 일 없겠지만 야 나 사우나 한번 가자 등이나 한번 밀어줘 그러면 예 아버님 같이 가시죠 하면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잖아. 남자는 그냥 그럼요. 여자한테 뭐 둘이 서로 이럴 일도 없고 그냥 여자들도 안 이래요. 아버님 맞잖아셨어? 아버님 어디서? 반갑구만. 어미도 역시 끄진 않았어요? 네, 저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분은 물론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긴 하지만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결혼까지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이 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헤어져라 헤어지지 말아라 보다는 남자분께서 좀 처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중재를 좀 남자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여자분한테는 좀 시간을 주고 천천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니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너무 좋으면. 아니 이미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엄마의 호의를 아니 근데 받지 그걸 않아서. 고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을 어떻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남자는 떼어놓고 사랑하지만 얘기를 가족을 아직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 사랑이에요 그게. 아, 근데 왜냐면은 진짜 매주 목욕을 해야 돼. 매주 이거 해야 돼요. 뒤에 와서. 서로 인간관계 전제되는 게 저쪽 집에서는 고부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진짜 어머니한테 해보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셔요. 사실 저는 우셔. 이런 성향이라서 같이 울어 그냥. 서운해하신다니까. 우리가 항상 즐겨 쓰는 예 있잖아요. 극단적인 거. 극단적이고 좋다. 이런 좋아요. 분이 이게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너무 이렇게 살갑게 잘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결국 헤어지고 다른 다른 데 갔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의 엄마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너무 아들만 챙기시고.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한 번 정도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됐다 내가 왜 너를 보니 부담스럽다 이러면 우리 결혼할 한번 사이도 보자. 그렇죠. 어머니 같이 등을 밀어도. 내가 왜 이거 한다. 그렇죠. 어머니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계신데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어머 저도 같이 쟤 앉아서 이쁘다 그랬는데 먹어도
안 된다고. 모르는 애야. 아니 근데 그분이 정상이거든요. 아니 미혼 남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혼 전에 연인에게 꼭 확인을 해보고 싶은 태도 중에 남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보고 싶었다고 했고 여자들은 그 사람이 술 마실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내 가족 구성원이 될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건 사실 미움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는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사랑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치만 미움받지 않는 게 나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끌려가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식까지는 좀 후퇴시킬 수 있도록 남자친구에게 노력을 말을 해야죠. 많이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20살 아까 우리 강남역에서 오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세상에 말고. 대시하기로 했잖아요. 대시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얼굴 봐.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다 막 있어. 아우 진짜.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왼쪽. 앞줄인가요? 앞줄인가요? 뒷줄인가요? 앞줄. 앞줄. 아, 그 얼굴 표정들 잔뜩 긴장한 표정. 난 아니길. 지금 5번째까지 오른쪽이니까 나까지 포함된 거야. 이렇게 해서. 예. 자, 몇 번째? 두 번째. 네, 지금 나머지 얼굴이 어머 내가 어때서 막 이런 거야. 야 자연스럽게 내가 못 어때서 웃어. 막 이런 거야. 자, 자연스럽게 못 이쪽으로 웃어. 나오세요. 야못 웃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둘 다 보증의 커플이야. 예. 키도 맞을 자, 키도 딱 맞네. 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아까 제가 지켜보고 있던 거 뭐 눈치챘어요? 뭐 이렇게 먼저 본인 소개하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남자답게. 안녕하세요. 귀여워. 1학년 재학 중이고요. 20살 한 명. 몇 살? 마이크 대주고. 30살. 야 얼마나 좋은데 30살. 와 되게 동안이시다. 도와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살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혹시 있지 않나요? 헤어져서 자 갑니다. 다 됐어. 혹시 연상 연하 중에 어떤 스타일 원래 좋아하시는지? 전 동갑 좋아해요. 동갑을 좋아하지만 30살 느낌이 있거든요. 잘한다. 지금 고백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좋은 누나 동생으로라도 일단 뭐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네, 용기 내주신 거에 감사해서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거봐 이게 용기 내면 된다니까. 그래. 야 진짜 여자분들 지금 당장 해봐야 돼. 왜냐면 나중에 걸면 꺼져 있을 수 있어. 계속 꺼져 있어. 영원히 꺼져 있어. 500세까지. 뭐 좋아해요 음식? 가리는 게 가리는 게 없습니다. 술은 좋아하세요? 좋아하잖아. 그죠? 좋아하잖아. 좋아. 네, 두 분 좋은 누나 동생으로 지내라고 써주세요. 20살에 30살 누나는 축복이죠.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물섬 같은 거. 그럼요. 트레저 아일랜드. 시윤의 60살 누나 만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뭔 소리? 진짜로. 자, 여러분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뭐 헤어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문제는 있지. 상래호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뭐 나와서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방송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예쁜 사랑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미 씨.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죠? 괜찮죠? 자, 다음 주 역시 별일 없음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로움 왠지 딱 끌려나 지나가세요. 속을 하다가 너를 놓칠까 아, 네.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그녀와 같은 방에 있었는데 제 옆에 있어야 할 그녀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헐거벗고 또 씻어. 잠이 와요? 씻어요? 그린라이트 지대예요. 그린라이트 지대. 안녕하세요. 완전 팬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 화상 채팅하세요. 운동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 친구 어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상처받고 막 쓰려고요, 저를. 씻을 때는 이렇게 서로 아껴주면서 쉽게 뭘 씻어 급해지. 키스만 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두고 감히 살짝인데? 맞았지.